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정치권 여의도 주변에서는 안철수가 달라졌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할 때도 아주 강단 있고 아주 센 비판을 많이 내놓아서 안철수가 많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또 지난달이었죠. 지난달에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면서도 아주 똑부러지는 야권 단일화에 자기가 모든 것을 걸겠다, 단일 후보에 똑부러지는 이 메시지 또 표정 이런 것으로 안철수가 달라졌다는 얘기를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사람이 잘 안 바뀐다고 그러죠. 사람이 잘 이렇게 사람 바뀌면 뭐 죽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사람이 잘 안 바뀐다고 하지만 이 정치인들이 이제 큰 일을 앞두고 이 변신을 하려고 하죠. 그동안의 이미지에서 약점은 좀 보강을 하고 또 장점은 더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런 이미지를 바꾸려고 하는 편입니다. 안철수가 일단 지난해 눈썹 문신은 했습니다. 바뀌었죠. 예, 눈썹 문신을 많이 합니다. 정치인들이. 또 얼마 전에 원희룡 제주지사도 출마를 앞두고 출마 선언을 앞두고 눈썹 문신을 했죠. 얼굴이 이미지가 좀 가지런하게 정돈이 된다라는 것도 있고, 또 관상학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접하는,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어야 하는 그런 업종 사람은 이 눈썹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러죠. 눈썹이 뭐 짙고 이렇게 가지런하고 길어야 그 좋다 이런 관상학적인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서 눈썹 문신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안철수도 눈썹 문신을 했다. 어쨌든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뭐 정말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최근에 와서 많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자신도 바뀌려고 노력을 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지난 10년간 정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든지 10년은 해봐야, 10년을 해야 어떤 뭐 자기가 정말 여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또 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기가 이제 10년째를 맞는 거거든요. 이젠 정말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겠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출마 선언을 하고 난 뒤에 이 많은 야권 인사들을 만나는 과정에서도 안철수가 굉장히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아주 뭐 나이에 따라서 형님으로 모시겠다라는 말을 자주 하고, 또 많이 도와달라, 조언을 해달라, 과거와는 달리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스킨십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제 폭탄주도 돌리고, 안철수 대표가 사실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폭탄주도 돌리고 하면서 이렇게 스킨십, 친근감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뭐 한국 사회에서 형님 동생 하는 것은 뭐 어디 분야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여의도에서는 이 형님이라고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만나자마자 빨리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이 많으면 무조건 형님이고 뭐 이런 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워낙 치열한 이 경쟁, 여의도 정치판에는요, 또 서로에 대한 비난, 비판 뭐 이런 게 많으니까 일단 형님이라고 불러야 내가 당신을 이렇게 뒤통수를 치지는 않겠다, 비난하지는 않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져서, 그게 무슨 사람 만나면 바로 형님 하게 되는 이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는 그동안 이런 말을 잘 안 썼는데 이제 뭐 형님이라고 모시겠다는 얘기도 자주 하고 스킨십도 합니다. 이 스킨십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노래를 부르는 가수, 제가 일전에 가수에게 들은 기억이 납니다.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도 그 관중석이 보이지가 않는답니다. 워낙 많은 관중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그래도 그 시선을 내리꽂는다고 그러죠. 이 시선 처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듯이 이렇게 시선을 내리꽂는 식으로 하면서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 시선을 받는 관객 입장에서는 나 개인을 위해서 저 가수가 나를 쳐다보면서 노래를 부르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그래요. 이 정치인 스킨십도 마찬가지로 뭐 10명과 만날 때도 있고 3명과 만날 때도 있고 뭐 수십 명과 만날 때도 있죠. 뭐 식사 자리든 모임에서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저 정치인이 나를 굉장히 우대하는구나, 나 개인에 나와 눈을 맞추려고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줘야 한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러기 위해서 뭐 폭탄주도, 또 폭탄주는 다른 분위기에서도 나오지만 또 멘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날리는 뭐 안부 멘트도 꼭 그 사람을 가장 우대하는, 이건 뭐 꼭 정치 그것만이 아니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방법이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이 메시지, 또 강렬한 이미지, 이런 것이었는데, 안철수 대표는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약하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죠. 근데 이제는 많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지난달 출마 선언을 하고 난 뒤에 5번의 여론조사에서 뭐 거의 압도적이라고 해도 될 만큼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뭐 안철수 바람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도 될 정도로 일단 효과를 얻고 있고요. 또 그동안 뭐 좀 신중한, 또 이렇게 학구적인 이런 모습에서 좀 탈피해서 이제는 좀 거친, 또 승부사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뭐 과거 한때 또 안철수가 너무 이렇게 샤이한, 이렇게 모범생인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뭐 일부러 목소리를 두껍게 내고 한 적도 있었죠. 그때 목이 아파서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좀 뭐 승부사적인 이런 모습도 보여준다. 그래야 좀 강한 모습을 보여야 이렇게 믿음이, 지지자들이 믿을 수가 있거든요. 이때까지 안철수가 계속 뭐 철수 이래가지고 사실은 원점 회귀라고 합니까? 매일 또 원위치로 돌아가고, 뭘 해보려고 하다가도 원위치로 돌아가고 해서 지지자들에게 믿음을 주지를 못했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떠나갔고, 이제 그런 모습을 좀 탈피해서 이 강한 모습, 뚫어내는 모습, 돌파하는 모습, 이런 걸 보여주겠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며칠 전에는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과 서울 시내에서 만났다고 하죠. 그것도 이제 알려지고 내용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뭐 안철수가 굉장히 김종인 위원장에게, 과거에는 뭐 멘토 멘티 사이였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이제 중간에 서로 맞지 않아서 또 헤어지는 것도 있었는데, 굉장히 살갑게 김종인 위원장을 대했고, 김종인 위원장도 입당해서 경선을 같이 치르자, 그렇게 결심이 서면 연락을 해라 라고 나왔고, 김종인 위원장은 나와서는 기자들에게는 아마 연락이 오지 않을 거다, 이 마지막 막판 경선 그 방법일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정치라는 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김종인 위원장에게도 뭐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안철수 대표를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본인에게 직접 얘기한 적도 있고요. 안철수 대표 본인이 또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의학을 전공을 했고, 또 그쪽 계통에, 또 IT 계통에 종사를 하다가 정치로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또 역사적인 이런 큰 굴곡이 생길 때마다 그 현장이나 그것과 같이 하지는 못했거든요. 주로 민주화되는 과정이 겹치는데, 그 과정마다 어떤 학습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때 20대는 20대대로, 30대는 30대대로 이렇게 사회과학적인 고민, 고뇌, 이런 부분들이 비교적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하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뭐 모든 결정을 하는데 보면 그걸 이제 압축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 과정이죠. 정치판에 들어와서. 근데 이제 10년이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학습이 됐다라고 보이고요. 또 굉장히 학습 능력이 뛰어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많이 쌓이면서 이제는 아주 강단 있고 또 빠른, 이 정치에서는 빠른 대응이 필요하거든요.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똑같은 말이라도 전혀 다가오는 감동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바로바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 순발력이 갖춰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대표의 그 회동에서도 나왔듯이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가장 현실적인 것은 4월 서울시장 선거를 한 달 앞두고 후보 등록 바로 전에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하는 방법,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그동안도 주로 그런 방법을 통해 왔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야권에서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많이 불안하다는 건 그만큼 이번에는 야권 단일 후보가 또 간절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래서 많이 불안하다, 또 안철수가 철수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때문에 일찍 야권 단일화를 하는 방법, 틀을 만드는 방법이 어떠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뽑아서 안철수와 막판 단일화하는 이 방법이 아니고 지금 일찍부터 단일화의 틀을 만들자라고 한다면 지금 안철수가 국민의힘에 뭐 합당을 하든지 입당을 하든지 하는 방법과 국민의힘 쪽이 울타리를 더 열고 야권 통합 경선을 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안철수가 지금 합당을 하거나 입당을 하는 방법은 안철수가 지금 싫고 국민의힘 쪽 후보들이 지금 통합 경선, 야권 하는 것은 국민의힘 쪽 후보들이 지금 싫은 거죠. 그래서 지금 밀고 당기기가 되는데 안철수는 대권을 포기하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다. 나는 나의 기득권을 내려놨다라고 주장하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 경선 룰을 100% 시민 여론조사로 하겠다. 이제 국민의힘도 기득권을 이만큼 내려놨다. 그러니까 입당하라. 서로 지금 이렇게 밀고 당기고 있는 편입니다. 물론 안철수가 입당이나 합당의 방법을 하는 것도 지금 충분히 열려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입장에서도 막판 경선, 막판 단일화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누가 됐든 나경원이 됐든 오세훈이 됐든 뭐 누가 됐든 만만치 않은 승부가 될 겁니다. 국민의힘의 단일 후보로 나오게 된다면 안철수와 뭐 1대1 단일 후보 단일화 경선을 하게 되면 장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로서도 입당을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뭐 국민의당과 합당하면서 이 통합 경선의 모양을 갖추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틀을 좀 무너뜨려야 이미지를 또 더 무너뜨려야 이 중도층을 안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열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막판 단일화, 어쩔 수 없이 막판 단일화로 가야 된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전에 국민들에게 안심도 시키고 기대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런 빠른 결정도 필요하다. 그것이 지금 야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철수가 달라졌다. 정말 달라졌는지 이번 단일화 과정을 보면서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